안녕하세요. 오늘 중등특수교육과정 이제 시작하는 날이죠. 근데 선생님들이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봐야 될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 조사도 해보고 그리고 교육과정이 지금 변화된 시점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또 의견들도 수집을 했고, 그래서 결론은 어차피 선생님들이 중등 같은 경우는 2022하고 2015, 즉 2022라고 하는 총론 파트를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면 2015와 또 비슷한 부분, 또 틀린 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둘 다 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강의를 시작을 할 때 특히 총론 파트는 이제 두 번을 하려고 해요. 즉 2022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2022라고 하는 파트 안에서도 2015가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제가 그 교육 과정을 어떻게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이 목차를 보고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총론 파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러 정보를 좀 수집한 결과 그래도 적용하는 것은 내후년이긴 하지만 이 변화된 초점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2022라고 하는 거 위주로 첫 번째 총론은 들어갈 것이고요. 이 총론 2022를 배우고 난 후에는 총론이 2015와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2015와 2022 변경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제 수업을 할 거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총론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제 총론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과정 문제가 저희는 중등이어도 초등에 나왔던 것들을 보는 것은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역시 뭐 초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제가 이렇게 각각 영역이 끝나고 나서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할 건데, 이런 기출문제들은 이미 초등교육과정에서 한번 강의를 제가 이제 찍어놓은 강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리 다 진행을 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중간중간 기출문제라든지 혹은 뭐 일상생활 활동 등등 이렇게 초등하고 겹쳐지는 것은요, 일단 초등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강의가 업로드가 되니까 혹시라도 뭐 다시 한번 뭐 일상생활 활동이라든지 해당하는 뭐 기출문제 페이지는 내용이 다 똑같긴 하지만 우리가 약간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중등이지만 강의를 들을 때는 기출문제 계속 일상생활 활동 등은 약간은 좀 페이지가 저희가 중등 페이지와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예, 똑같은 강의를 두 번 찍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는 또 유튜브 강의도 찍고 강의가 너무 많아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선택을 했으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목차를 보시면 2015와 2022 해당하는 저희는 비교하는 내용을 볼 거고, 이제 기출문제를 풀 때는 이미 초등에서 전체적인 기출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약간 페이지는 다를 수 있으나 선생님들이 그 강의를 초등에서 이미 촬영했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실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도 2015와 2022 개정 기준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두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달라진 것만 저희는 체크하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달라진 게 무엇인지 체크만 하도록 할 것이고요. 뭐 자세하게 분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의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그게 이제 만약에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면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달라진 거 위주로 저는 계속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하는 파트 안에서는 여러 이제 교과가 있지요. 중등 같은 경우는 초등처럼 교육과정을 뭐 세부적으로 뭐 암기하는 부분들은 약간 좀 미약하기는 하지만 좀 덜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2015보다 2022 부분에서 가장 꼭 큰 특징이라고 했을 때 일상생활 활동이라고 하는 교과가 추가가 된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기본교육 과정에서 일상생활 활동이 추가된 것은 학년군이 없어요. 그래서 1, 2, 3, 4, 5, 6 뭐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고1에서 고3 이런 학년군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장애가 심한 아이들은
이 일상생활 활동이라고 하는 교육과정과 연계가 돼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본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일상생활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드리고요. 이 일상생활 활동이라고 하는 파트 이 파트는 좀 자세하게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 이건 이제 어차피 초등하고 내용이 똑같아서 초등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참고해서 선생님 즉 초등의 강의를 이제 제가 앞으로 촬영을 할 거고 그것과 똑같이 이제 선생님들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파트이다. 자, 그다음 이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여러 교과가 있죠. 이런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이런 교과 같은 경우는요. 저희는 해당한 뭐 중도 장애라든지 아니면 해당하는 기출 위주로만 체크하는 방법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체크만 할 것이지 자세히 분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2, 3, 4, 5는 우리가 기출 주변에 있는 것만 체크하는 방식으로 계속 들어가지 자세하게 공부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진로와 직업은 자세하게 볼 거죠. 거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확률이 높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하는 파트는 일상생활 활동과 진로와 직업 위주로 서진 선생님 강의가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여기에 보면 뭐 체육이라든지 예술 이런 교과에 관련된 기본교육과정 내용도 있는데 저는 다 삭제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장 유력한 것들 위주로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 실제 이제 공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배우겠지만 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즉 공통교육과정 흔히 이제 일반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을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흔히 이제 중등이니까 중학교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 아이들이 국어, 영어, 체육을 볼 때 시각, 청각, 지체장애 학생들은 같이 무언가 이제 말 그대로 교수적 수정 등등 변화만 준다면 수업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배울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이런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변화된 내용을 참고를 했을 때 저희는 국어라고 하는 것들 위주로 좀 더 자세히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추가된 내용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국어 위주로 자세히 볼 거고 나머지는 이런 게 있네요라고 해서 역시 체크하는 방식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통교육과정 공통국어 위주로 저는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 자,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장애 학생이 고등학교 수업을 이제 배우는 흔히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즉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이런 교과의 내용에 있어서도 진로와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의 교과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자세히 또 역시 배우기보다는 2015와 2022 부분에서 어떤 교과가 달라졌는지를 위주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역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중등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총론은 매년 나오니까 당연히 암기를 하되 2022 플러스 2021을 둘 다 비교하면서 보는 것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창의적 체험 활동은 2015와 2022 중 어떤 게 달라졌는지 역시 비교해서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 그 다음에 기본교육과정은 일상생활 활동하고 진로직업 위주로 강의를 한다는 거. 자, 공통교육과정은 공통국어 위주로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영어, 체육 그냥 필요 없는 부분들 이렇게 넘기려고 해요. 그 다음에 선택중심 교육과정도 뭐 자세히 보기보다는 이제까지 기출문제로 볼 때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2015보다 2022에서 어떤 것들을 더 강조하고 있는지 그런 교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위주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저는 교육과정을 진행을 하려고 한다는 거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무튼 저는 계속 이제 2015만 본다라고 하는 분들도 이제 많이 또 계셔서 선생님들이 혼란스럽겠지만 제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강의를 좀 들어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목차를 토대로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할 건지 말씀을 드렸다면 바로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첫 번째 파트인 이제 총론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할 때 이 총론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제 4가지로 크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살펴볼 때 첫 번째 교육과정을 우리가 이 개정을 했을 때 어떤 방향을 통해서 개정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실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교과라 혹은 뭐 추후의 창제 여러 가지 등을 말을 하는데 이 교육과정이 2015와 2022에서 왜 변화를 줬고 개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나와 있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총론 부분에서는 교육과정을 우리가 가르칠 때 중점을 두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인간상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그에 따른 우리의 교육 목표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이 총론도 시험 문제가 중등에서 많이 나온 쪽이 있고 나오지 않은 쪽이 있는데 이 파트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암기를 하지 말아라는 아닌데 그래도 총론 안에서는 그래도 이제 중요도는 그렇게 높진 않았다. 이제까지 이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았다는 것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그럼 이런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이제 구성을 했고 어떻게 지도할 거다라고 하는 것에 그 중점적인 내용들이 있을 때 학교 안에서는 이런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즉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아이들을 잘 지도할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이제 출제가 되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파트를 크게 네 가지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설계의 이제 원칙들에 대한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교수학습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평가. 네 번째는 모든 학생들에게 이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도 이 평가 파트는 또 한 번도 중등 위주에서는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참고해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계속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를 두어서 또 총론 안에서도 공부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나올 거는 꼭 또 나올 거니까. 그랬을 때 당연히 이제 두 번째는 시험 문제 여러 번 출제가 됐던 파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것보다 또 역시 문제의 출제 빈도가 훨씬 더 낮았다. 즉 한 번도 출제가 되지는 중등 입장에서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네 번째가 모든 학습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습 안에서도 저희는 특수교육 개상 학생이라든지 다문화 학생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중등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하면 이제 세 번째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암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과 중등 학생들을 지도를 할 때 어떤 걸 이제 기준으로 삼을 건지 그런 기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매년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에서 거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만큼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틀에서는 기본적인 여러 사항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통교육과정 중학교에 대한 것도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내용의 중등과 고등이 있을 거고 기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중등과 고등이 있을 건데요. 참고로 또 이 안에서도 특히 중등과 고등, 즉 공통교육과정 안에서 중등과 고등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는 즉 얘는 일반 교육 과정이라고 잠깐 물론 이제 뒤에 또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할 때 이제 참고 사항으로 그럼 우리 아이들이 특히 뭐 어느 정도 인지적이 있는 아이들은 통합교육 안에서 공통교육 과정 당연히 배울 수 있죠. 그런데 크게 우리가 임용과 연결을 했을 때 중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과 또 연계해서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등학교는 유형이 다르죠. 그래서 뭐 외고도 있고 채고도 있고 뭐 과학고도 있고 그런 교육과정 내용들을 저희는 또 다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을 진행을 할 때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관련되어 있는 특수 부분만 체크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한다는 것도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부분은 저희는 일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안 할 것이고 즉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안 할 것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위주로 나와 있는 파트만 위주로 한다는 거죠. 자, 기본교육과정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이
이 중학교, 고등학교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험 문제는 기본에서 나오고 기본에서 해당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공통에 해당하는 중학교 뭐 이런 식으로 또 내용이 약간은 출제 빈도가 좀 달랐던 부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계속 기본교육과정 내용의 일상생활 활동이라든지 변화가 좀 있지요. 그러다 보니 기본교육과정 내용에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훨씬 더 많이 높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세 번째 파트 안에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우선순위 계속 정할 때 첫 번째 기본사항 당연히 암기, 그 다음에 기본교육과정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공통교육과정 중학교, 나머지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서 본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파트는 지원에 관련된 거거든요. 뭐 국가가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청이 지원해주고, 학교 안에서. 근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는 초등도 그렇고 중등도 한 번도, 즉 초등은 한 번 나왔고 중등은 거의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론의 마지막 파트는 체크만 이렇게만 보세요라고 할 것이지 뭐 정확하게 2번, 3번 즉 했던 그 총론의 내용과는 이렇게 비교했을 때 자세히는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총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첫 번째 이제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교육과정을 2022 내용을 이제 구성해서 나라에서 즉 교육과정, 교과, 뭐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내용을 이제 구성을 해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할 때 그 들어가는 교과의 내용들은 그냥 뭐 아무거나 집어넣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아이들에게 중점을 두어서 지도할 거냐 그런 이제 모습의 얼개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 교육을 받는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기대되는 모습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기대되는 모습들을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원하는 기르고자 하는 역량 그리고 교육 목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왜 이 교육과정에 변화가 됐는지 그런 배경과 중점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 추구하는 인간상은 초등이든 중등 교육을 통해 기대되는 특성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핵심 역량은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능력이다. 자, 학교급별 교육 목표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때 원하는 기대하는 모습, 중학교 때 원하는 기대하는 모습, 고등학교 때 원하는 그런 교육 목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이 이 교육과정 제 거로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앞 페이지에 도식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문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할 때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원문을 보는 게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도식을 넣어놓고 원문 그대로 넣어놨는데 선생님들이 또 이제 그럼 이런 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또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제 봤을 때 키워드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임의적으로 이렇게 도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자료가 따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2015보다 왜 2022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개정이 됐는지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건 미래의 이런 불확실성이 증가가 됐다는 거죠. 사실은 너무 이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맞아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래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너무 증가가 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떤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로 전 세계적인 것에 영향을 줌으로써 각각 이런 공동체 즉 각각의 나라들만 흔히 이제 조금 더 제가 너무 넓은 범위까지 얘기를 해드린 것 같고요. 그냥 흔히 말 그대로 이런 불확실성 증가와 공동체 의식이 훨씬 더 커졌고 그리고 이제 갈수록 인구가 점점점 감소하다 보니까 아이들마다 개성을 존중하는 그런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 그럼 이제 저희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도 장애 정도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장애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들의 교육적인 요구가 다를 것이고 그에 맞춰서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어서 지도를 하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큰 건 각
각각 이렇게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정해진 틀 안에서 교육을 가르친다는 건 획일화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방의 이런 자율화와 분권화를 맞추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학교 안에서도 이 재량을 훨씬 더 많이 주어서 이렇게 주체가 참여해서 교육과정을 통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배경인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런 배경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이제 만들었고, 그러면 이 만든 거 안에서 어떤 걸 중점으로 두었을까라고 본다면 예전부터 우리는 홍익인간의 그런 인간상을 바탕으로 6가지 핵심 역량이 있을 것이고,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면서도 서로 사람들과의 존중, 배려, 공동체, 아니면 존중, 이러한 인성적인 것을 훨씬 더 강조하고, 그리고 미래 사회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내년이 또 어떻게 미래가 달라질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인공지능, 챗, 말 그대로 그런 것처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이 사회에 대응을 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즉 주도성을 함양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 사람과 존중하고 배려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학습적인 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학습, 지속적인 학습을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이렇게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추후 이런 창의적인 창의적인 그런 인간으로 우리가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과 간 삶 등등 여러 가지 능력들을 연계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 과정도 중시하는 그런 평가, 그래서 과정과 결과를 같이 함께 봐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교육 주체들, 그럼 학생, 아니면 교사, 부모, 교육청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관계자들 서로 도와야 되는 거고요. 이런 교육을 할 때는 각각의 학교의 여건에 맞게 적합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을 하고요. 그래서 포용성, 즉 공감, 배려, 이해, 이와 같은 거, 그리고 창의적인 능력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 디지털 전환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코로나가 계속 있었을 시기 한 3년 정도는 대면보다는 오히려 원격으로 수업을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진이 났어요. 튀르키예 지진이 났어요. 그런 지진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 환경의 변화, 즉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불확실한 이런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런 기후 생태학적인 환경이 또 변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서 이렇게 불확실성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삶과 학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성 있는 인물로 함양하고자 한대요.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한 중점 내용은 다시 한번 디지털 전환, 기후 생태학 환경 변화 등에 따른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성을 함양하는 사람으로 지도하고자 한다. 자,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요. 사회 구성원 모두 행복을 위해 존중, 배려, 협력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자, 모든 학생이 학습의 기초적인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 교육 과정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학습.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지만 이런 요즘에 동사무소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과 관련된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정말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평생 학습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게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을 한다. 그 다음 교과 교육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 간의 연계를 하기도 하고 통합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그리고 그 학습을 통한 자기 반성인 성찰을 통해 더욱 학습을 높이고자 한다.
자,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할 것이고, 그래서 보면 뭐 토익 토론, 뭐 프로젝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문제결이나 사고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그래서 학습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가장 크게 또 2015와 추후에 보시면 달라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교육과정 자율화와 분권화를 기반으로 학교, 교사, 학부모, 시도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 주체들 간의 협조를 구축해서 학습자의 특성과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육과정의 중점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이 중점 사항을 통해서 원하는 인간상, 그리고 아이들이 기르고자 하는 그런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좀 더 세분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와 2015와 좀 더 다른 부분이라고 했을 때는 원래 과거에서는 의사소통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협력적 소통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용어가 좀 달라진 부분들. 그래서 핵심 역량은 크게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과거에는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 역량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자, 보자. 추구하는 인간상이라고 했을 때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 폭넓은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진취적인 발상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문화적 소양과 다면적인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 협력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자, 이걸 토대로 저희는 6가지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자, 자아 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의 추후에 보면 진로를 설계하고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추가된 부분이 많이 있죠.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자, 그 다음 지식정보 처리 역량입니다.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를 해서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 처리의 역량. 그 다음에 폭넓은 기초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통합적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고의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 심리적 감성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감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의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의 역량을 갖춘 사람. 자, 그 다음 협력적 소통 역량이 이제 용어가 달라졌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요,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 자, 공동체 역량은요,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가치와 지속 가능한 인류의 공동적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을 우리 아이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이 이런 거다라고 했다면, 그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원하는 인간상, 길러지고자 하는 그런 아이들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이 적어도 6가지 역량은 기르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인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건 결국 추후에 초등학교 때 원하는 기대하는 아이의 행동들이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런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각각 중학교, 고등학교 이러한 목표라고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도식은 있지만 저희가 바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큰 틀에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바른 인성,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래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 존중감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책임감도 가지고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문제해결 바탕으로 도전정신,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세계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또 이러한 중학교의 바탕을 토대로 저희는 이제 볼게요.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기른다. 그래서 성숙한 자아의식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일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 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이런 교육의 목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교육과정을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어떤 방향일 거냐, 중점, 핵심 역량 혹은 교육 목표인데요. 이거는 사실 일반 교육과정과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수교육 대상 학생으로 위주로 해준 그런 내용들은 이 안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첫 번째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이라고 하는 파트는 이제까지 중등에서는 또 한 번도 출제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참고사항이지 또 보지 말아라 그런 의도는 아닌데 아무튼 이런 경향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학교 안에서도 학생 그리고 교사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간다면 가족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거, 조금 더 나아간다면 지역학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잘 운영을 할 건지 이런 파트가 이제 두 번째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이라고 했을 때 한번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이 장에서는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한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지향해야 할 방향과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거든요. 이제 설계,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할 때 이런 원칙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주요 원칙들과 유의사항, 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한 내용들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겠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학습에서는 학습의 일반적인 원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어떤 원칙들이 있는지 이제 제시를 할 거고요. 세 번째는 평가입니다. 평가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 운영의 맥락에서 평가가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고려해야 될 원칙과 유의사항을 제시를 할 겁니다. 자,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습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적합한 교육의 기회를 갖는 데 필요한 지원의 과제를 안내를 해주는 부분인데요.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지만 또 역시 참고사항으로 중등에서는 평가에서는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부분은 그래도 선생님들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강조해서 당연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넘겨서 한번 볼까요? 설계 원칙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안내에서는요.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을 하고
이러한 학생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습자 입장에서 좀 더 본다면요.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건지, 그러면 많은 경험들을 해볼 수 있게끔 이런 탐색하는 기회도 제공을 할 거고요. 아이들이 지덕체를 잘 갖춘 이런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계속 설계하고 운영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할 건데, 이런 학습의 경험은 학생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런 실태와 가장 필요한 교육적인 요구는 무엇인지, 그리고 교원의 조직은 말 그대로 선생님이 각각 전문가적인 선생님이 있는지 없는지, 뭐 아니면 이걸 운영해서 시설 설비들은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학부모의 의견 및 지역사회를 고려한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가 이런 학습자와 관련해서 설계를 할 때는요, 학생마다 원하는 것들이 다르다. 그래서 필요와 요구에 따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고요.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물론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방과 후 프로그램도 굉장히 좀 다양하거든요. 그 다음 학습의 격차가 나더라도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건데요. 학교 교육기관을 포함한 평생학습에 필요한 기초 소양을 기르고요.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학교와 시도교육청 지원에서는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요. 학교 안에서 방과 후와 방학 중 활동 이런 것들도 고려하도록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있으면 학교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지역사회 가정과 연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학교는 학교 단독이 아닌 가정과 지역사회와 효율적인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과 지역사회 연계해서 건전한 생활태도라든지 행동 양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첫 번째 내용들을 우리는 쭉 한번 좀 왔다 갔다 한번 살펴볼게요. 설계 후 원칙이라고 해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설계 운영하고 학생의 특성과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을 할 건데요.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폭넓고 균형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의 세계를 알아볼 수 있게끔 그래서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을 할 거고요. 학습자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과거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학생의 실태와 요구, 교원 조직과 교육시설 설비 등 학교 실태, 학부모 의견, 지역의 실정 등 학교 교육 여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을 할 것이다. 학교는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설계 운영할 것이고요. 학교 교육기관을 포함한 평생학습에 필요한 기초소양,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는 할 것이다. 자,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시도교육청은 즉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요구에 따라 방과 후 활동이나 방학 중 활동을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 자, 학교는 학교 교육 과정의 효율적인 설계와 운영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학교는 가정, 지역과 연계해서 학생들의 건전한 생활태도, 행동 양식을 갖추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런 도식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에 해당하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암기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설계 운영하고요.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할 건데 학교 교육과정의 합리적인 설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교원,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을 할 거고요. 이 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이라든지 의사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 이거를 쓰는 게 너무너무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또 교사는 조금 더 질적인 아이들의 학습을 위해서요. 동학년 모임, 그 다음에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라고 하는 것을 할 것이고, 그리고 추후 아이들을 지도했을 때 어떤 문제점과 보완할 것은 무엇인지 그걸 추출해서 그 다음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거. 자, 그래서 저희는 관련된 내용을 볼 건데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고, 실제 시험 문제 안에서 선생님들은 이 부분은 너무너무 많이 출제 빈도가 높았다. 그 중에서도 단연 반가로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기출 빈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설계 운영을 할 것이고요.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인데, 합리적인 설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뭐 목적을 쓰시오라고 할 때는 뭐 합리적인 설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있다는 거죠. 교원, 교육 전문가, 뭐 장학사님, 장학관님, 뭐 교육관님 뭐 있겠죠. 뭐 학부모님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이 위원회는 잠시만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결정에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해서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이 의사결정에 자문의 역할 담당,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다 그냥 암기다. 운영 및 의사결정에 관련된 자문의 역할. 그 다음 저희는 여기는 넘어갈 것이고, 통합교육이 이루어진 학교의 경우는 특수교사가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학교는 학습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 운영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자체 평가해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 교육과정 설계 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설계 원칙이라고 하는 거, 그 안에서 학생에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회를 제공을 해줄 때 지역사회, 그 다음에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가면 가정과 연계해서 협력하는 것을 배웠다면, 두 번째 교사 입장인 거죠. 교사가 조금 더 전문성도 발휘하고,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런 관련된 부분들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수업을 듣죠. 그래서 이렇게 교사는 아이들을 지도를 할 때 앞에서 배웠던 핵심 역량을 하면, 기를 수 있게끔 지도를 하면 되는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업을 설계하면 좋대요. 그래서 단순 암기보다는 우리가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알고 이해하고 그걸 실체해보고 그걸 통해서 얻는 어떤 가치, 그 태도, 이런 것들을 요소로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학년보다는 2학년, 2학년보다는 3학년 이렇게 발달 단계에 따라 그 경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것이다. 자, 융합적 사고인데요. 교과 내 영역과 교과 간 내용의 연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 안에서도 예를 들어 저는 뭐 여러 교과가 있겠지만 첫 번째 1단원과 2단원이 뭐 합해 선생님이 지도할 수 있는 걸 교과 내라고 한다면, 교과 간이라고 하는 건 국어, 사회 이렇게 교과가 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자, 의미 있는 학습 경험.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면서 이 아이들이 학습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자,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요, 각 교과에 있는 그 자체도도 보지만 스스로의 학습, 이런 사고를 통해서 탐구하는 아이가 될 수 있게끔 해줘라. 자, 그 다음 교과 학습에 중점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모든 교과는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을 갖출 수 있게끔 해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와 관련되어 있는 가 부분을 지금 배웠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왔다 갔다 한번 해볼게요. 양은 많지 않아서. 자, 학교는 학생들의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 운영을 할 건데요.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향하고 각 교과목의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게 이제 2015와 또 달라진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학습 경험의 폭과 깊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자, 두 번째, 교과 내도 있고요. 교과 간 연계성을 통해서
융합적 사고를 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줘라. 학습 내용을 실생활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학생의 삶에 의미 있는 학습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해줘라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각 교과의 고유한 탐구 영역을 느끼고 조금 더 다양한 이에게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점검하고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교과의 깊이 있는 학습의 기반이 되는 가장 기초 언어술이 디지털 기초 소양을 모든 교과에서 함양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요즘에는 다 물론 이제 각각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장애 학생 얘기도 태블릿 PC가 다 하나씩 있죠. 자, 그 다음 학교는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이렇게 해볼게요. 학교는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능동적인 참여나 토의 토론을 활성화하면 학생 참여형 수업이 되고, 특히 토의 토론을 통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체험과 탐구 활동 이 부분이 다른 것과 관련했을 때, 즉 2015와 비교했을 때 추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협동학습 경험도 제공할 거래요. 그래서 개별적인 학습도 하지만 소집단으로 협동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경험들도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 학교는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설계 운영을 할 건데요. 학습 주제에서 다루는 탐구 질문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학생 자매형 수업이 활성화되도록 해라. 또 토의 토론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라. 그 다음 실험, 실습, 조사, 견학. 그래서 실험, 실습, 관찰, 조사, 견학 등 체험뿐만 아니라 탐구활동 경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개별학습 활동과 함께 소집단 활동에서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도 충분히 제공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진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능력뿐만 아니라 적성, 진로를 고려해서 학습 활동과 방법을 다양화하고요. 학교의 여러 여건과 학생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학습 집단, 학생 맞춤형, 그래서 학생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를 활용할 건데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경험한 것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그 안에서 5개념이 있다면 그 5개념이 무엇인지 파악할 거고요. 그리고 학생 맞춤형,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을 매체로 다양화를 시킬 거고, 학생 맞춤형을 위해서 지능정보 기술을 또, 그래서 인공지능, 뭐 요즘에는 뭐 챗 이거 많이 얘기하던데, 그다음에 교육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문화 가정 배경이라든지 가족의 구성,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을 할 건데요. 이때 학습 결손이 발생한 경우는 반드시 보충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해줄 것이다. 이 세 번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 특성과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해서 학습 활동과 방법을 다양화하고요.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학습 진단을 구성해서 학생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선행 경험, 선행 지식, 5개년 등 출발점을 파악을 하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서 소재나 자료 활동도 다양해서 지도할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 매체를 활용해서 다양화, 또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해서 지능정보 기술도 활용을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 가족 구성, 장애 유무 상관없이요. 이런 개인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배경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편견과 고정관념, 차별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황을 확인해서 결손을 예방하도록 하고 반드시 학습 결손이 발생할 경우는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서 저희는 맞춤형 수업을 위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그럼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때 안전한 환경이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 기초 소양으로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 인공지능 기술 뭐 이런 게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러한 인프라도 갖춰져야 되는 그런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교사와 학생과
또한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가능한 유연하고 안전한 교수학습 환경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기반이 되도록 교육 공간과 환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 교실 운영, 그 다음에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디지털 학습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고요. 실험 실습할 때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달라진 부분이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도 다양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지원, 행동 지원, 보조공학 지원. 그래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졌다기보다는 여기는 용어가 조금은 달라졌다.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자, 그래서 저희는 교사와 학생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가능한 유연하고 안전한 교수학습 환경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 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과 환경을 조성을 할 것이다. 각 교과의 특성에 맞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과학실, 실과에 혹은 진로직업이면 그와 관련된 교과 교실이 있을 것이고 음악실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받긴 했죠. 그러한 것들을 더 활성화시킬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이니까 그런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겠고요. 학교는 교과형 도서 외에 시도교육청이나 학교 등에서 개발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활용하고 다양한 지능 정보 기술 및 도구를 활용할 수 있게끔 디지털 학습 환경도 구축해라. 학교는 실험 실습 실기지도 과정에서는 반드시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에 유의해야 된다. 마지막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적 요구가 다양한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의사소통 지원, 행동 지원, 보조공학 지원이라고 하는 것 등을 제공을 해줘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세 번째는 평가거든요. 근데 평가는 중등에서는 한 번도 출제가 되진 않았다고 했지요.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한꺼번에 볼게요. 목표 달성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학습의 질을 개선을 시키래요. 그래서 평가는 아이들에게 뭔가 제시를 해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가르치는 방법과 내가 좀 더 개선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활용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 교과마다 우리는 성취 기준이 있어요. 그거를 가르치는 거 나중에 평가하는 거 일관성을 우리가 강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피드백을 줄 것이고 과정과 결과를 같이 함께 볼 것이고 그리고 교사학습 평가에게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반영도 하고요. 그리고 하지 않는 건 평가하지 않는 이런 내용들도 공부를 할 것입니다. 학교는 교과목의 성격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 방법을 활용할 건데요. 수행평가나 서술형, 논술형 이런 걸 조금 더 증가할 거고 실험 실습이 있을 경우는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기준, 척도를 마련할 것이고요. 학생 맞춤형 평가를 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저희는 이 부분이 더 관련이 있겠죠.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서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는 평가 방법을 조정해서 할 것이다. 그 다음 창의적 체험 활동은 학교에서 이제 결정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육 목표에 도달했는지 아닌지 선생님들이 장단기 목표를 RP 할 것이고 그걸 확인했을 때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보충해주고 그것을 훨씬 더 평가를 통해서 나아질 수 있게끔 개선을 해줄 건데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후 아이들을 지도를 할 때 학생들이 스스로의 학습에서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라. 교사는 역시 수업의 질을 훨씬 더 나아질 수 있게끔 개선할 수 있도록 해라. 학교와 교사는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교사학습 활동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건데요. 학습의 결과만이 아니라 결과에 이르기까지 과정, 피드백, 그리고 성공적인 학습과 사고 능력이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줘라. 학교는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역시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줘라. 학교는 교과목별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에 따라 성취 수준을 설정해서 교육계획에 반영을 하고요. 배울 기회를 주지 않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학교는 교과목의 성격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 그럼 학습자 특성을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장애 학생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내시라 하고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정의적, 기능적 측면이나 실험 실습이 중시되는 것은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해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척도를 마련해서 평가한다.
학교의 여건과 교육활동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평가를 활성화시키기도 한다. 자, 개별 학생의 발달 수준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 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수학급이나 일반 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 학생은 평가 방법을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마지막, 창의적 체험 활동은 내용과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의 주안점을 어디에서? 학교에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계획의 내용인데요. 이제 교육적인 편견을 극복해야 된다. 남자든 여자든 뭐 학교 학력이 있든 없든 장애가 있든 없든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인 거고요. 모든 학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역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아니면 뭐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든 없든 다 모든 아이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고요. 저희는 이 부분 이제 중요하죠. 특수학급을 우리가 설치를 했고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초, 중, 등 교육과정. 그럼 흔히 이제 고등교육, 흔히 공통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 이런 걸 얘기할 것이고 특수교육 교과형 도서 이 부분이 이제 추가된 부분이죠. 통합교육용 교수학습 자료도 활용해야 된다. 그전에도 많이 나왔던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하는 거, 초, 중, 등학교 교육과정을 조정해서 운영하고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해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당 10시간 내에 학교의 특성, 학생, 교사, 학부모 요구와 필요에 따라 지도해라. 만약에 아이들이 종교들이 있다. 그럼 학교에서 천주교나 기독교에 따른 학교의 윤리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거기에 맞는 종교도 있지만 다른 아이들은 또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그런 선택 기회도 좀 제공해줘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고 해서요. 결국 큰 틀에서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지 말아라. 교육을 할 때에는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 문화적인 것도 차별을 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학습부진 특정 분야에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특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학습의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반드시 지원을 해줘라.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지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해서 초, 중, 등 학교 교육과정을 조정해서 운영하거나 특수교육 교과형 도서 및 통합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해서 초, 중, 등 학교 교육과정을 조정 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 교사, 학부모 요구와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 종교가 개설할 때 종교 위의 과목을 함께 복수로 편성 운영하거나 뭐 학생에게는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정도에서 종립학교의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단수로 또 개설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틀 안에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향과 중점을 내서 아이들에게 원하는 인간상, 기대하는 인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으면 두 번째에선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을 할 때에는 기본적인 설계 원칙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수학습 방법도 다양할 것이고 세 번째는 이러한 아이들을 지도할 때 학습 공간, 안전한 환경과 디지털이 구축되는 그런 환경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 거고 네 번째는 누군가도 우리는 배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돼서 편견, 뭐 선입견, 뭐 장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다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는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든지 다문화 학생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시간이 좀 애매해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